예, 이제 교재 진도 들어갈게요. 오늘은 그렇게 강의 자체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막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문법 파트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쯤 되면 아마 진흙탕을 걷게 될 겁니다. 막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오늘은 좀 이제 좀 강의 자체는 좀 쉬엄쉬엄. 하지만 오늘은 집에 갈 때 이걸 언제 다 하지? 이렇게 집에 갈 때 선물을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문법이라고 했는데, 이론 문법이라고 했는데 문법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문법은 크게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해서 그냥 저는 이론 문법이라고 했는데 학교 문법이라고도 하고 이론 문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적 지식들이 쭉 다 튀어나올 거예요. 뭐 품사도 찾아보고 문장 성분도 찾아보고 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합성어, 파생어도 찾아보고 모두 할 텐데 군무원 국어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적어도 못해도 3문제에서 많으면 5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여기서 문법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되게 재밌는 게 알면은 바로 답이야, 정확하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에?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론 문법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군무원 국어 수업 시험 준비하면서 뭐 저는 한자 안 해요, 뭐 안 해요 하는 사람 봤지만은 문법을 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군무원 국어에서 문법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군무원 국어 시험은 좀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집요하게 내기도 하고, 요번에 2024년은 좀 약간 쉽게 냈지만은 뭐 그거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따라 다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문 규정이라 그래요.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어문 규정은 말과 문, 글의 규칙을 정해 놓은 게 바로 어문 규정이에요. 대표적으로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어냐 아니냐 표준어 규정, 그리고 두 번째 띄어쓰기 규정, 그리고 또 뭐냐면은 표준 발음법 규정. 내가 땅을 밟았어, 밟다야 밟다야 이런 것들. 발음법 규정. 순수한 이익을 얻었어 그러면 순이익이야 순이익이야 이런 것들. 이번 국무원 시험에 요걸로 출제하진 않았지만 이제 사이소리 규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절대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이소리 발음 규정, 표준 발음법 규정.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우리 군무원 국어 시험에는 그래도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출제를 하는데 타직여 시험엔 잘 안 나오는 거. 문장 부호 사용법.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제목을 붙일 때는 따옴표 하나 써야 돼? 2개 써야 돼? 이런 것들. 문장 부호 사용법. 그리고 뒤에 이제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게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강의 때 많이 공부할 때 많이 쓰는 그 스마트 기기에는 태블릿. 타블렛이 아니라 태블릿. 알겠죠? 태블릿. 그런 것들을 규정을 담아놓고 사례를 정해놓은 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이게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을 예전에 군무원 시험에서는 많이 낼 때는 절반을 냈어요. 절반을 냈다가 2020년 공개하면서부터 문제수를 줄이더라고요. 적을 때는 3문제 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근데 3문제 냈다가 또다시 6문제를 올리기도 하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문법으로 따져나가는 게 좋아요. 얘를 잘 하려면은 얘를 알아야 돼. 그치? 아까도 그랬잖아. 순 진짜 많이 쓰다. 맞아요? 틀려요? 할매 순댓국, 신의주 순댓국. 얘가 맞거든요? 다 틀렸어요. 얘가 맞아요, 얘가. 시험 붙여야 돼요. 이번에는 이걸로 냈지. 이걸로 냈지, 이번에 2024년 시험은. 시험 붙여야 되거든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말을 모르면은 어문 규정이 안 돼요. 왜 순댓국이냐면은, 순대 시옷국이냐면은 순대라는 명사 어근과 국이라는 명사 어근이 결합할 때 사이소리인 순댓국으로 된소리 발음되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게 규정이거든요. 이 규정에 대해서 문법적인 어근, 명사, 사이소리, 사이시옷 이런 용어들과 개념을 모르면은 그냥 생짜로 다 외워야 돼. 이거를 생짜로 8,000개 되는 단어를. 그럴 수는 없죠.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개되기 전 시험에서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다가 2020년 공개된 문제에서부터는 한 2년에 한 번씩 내더라고요. 뭐 훈민정음, 뭐 용비어천가 이렇게 고전문법.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이번에 2024년 시험에는 안 냈어요. 하지만 작년이 2023년 시험에는 냈어요. 그것도 특히나 그냥 낸 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 때 문학인 어부사시사라고 들어봤어요. 윤손도란 시인이 쓴 시조인 어부사시사인데 시를 문제로 주지만은 거기에 있는 표기는 옛날 표기잖아요. 거기에 받쳐 있는 문법적인 쓰임을 물어봤어요. 우리 군무원 시험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비문학인데 문법 물어보고 문학인데 문법 물어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크로스하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어법. 어법을 하려면은 얘도 있고 얘 알아야 돼요. 어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랄까, 철수는 그림과 노래를 잘 부른다. 잘못된 문장이죠. 이유는 뭐예요? 철수는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른다와 같이 그림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생략됐어요. 이런 문법적인 쓰임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어법이라고 그래요. 어법. 어법은 거의 필수 한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얘가 잘 받쳐 있어야지만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이거 전체가 전체 문제 중에서 몇 개? 한 10문제 정도 예상해요. 많으면 12~13문제 절반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최소한 10문제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오늘이에요, 오늘.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군무원 국어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직렬 강의도 시작했잖아요. 원래 이 공무원 국어는 암묵적으로 문법부터 개강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는 문법부터 하지 않았어요. 비문학부터 했어요. 그쪽은 전체 중에서 절반 문제가 비문학이고 3분의 2가 비문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뭐 누굴 비난하는 건 아닌데 까는 게 맞지. 메이저 강의를 보면은 공통 강의를 놓고 군무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죠. 그렇잖아. 거기서 군무원 국어만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완전히 분리됐어요. 문제 유형도 분리됐고 여기는 군무원 국어만 합니다. 알겠죠? 책도 군무원 국어 전문 책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이제 언어의 특성, 언어니 뭐니 들어가서 여기 이 PPT 화면은 이 책 뒤에 부록처럼 다 붙어 있어요. 알겠죠?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필기하기가 판서하기가 싫은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강의 중에 여러분들 강의 중에 요거는 좀 캡처를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는 캡처하면 되는데 강의 중에는 캡처가 안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럴 때는 스마트폰 꺼내서 찍어도 돼요. 강의 중에 찰칵 소리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는 찍을 사람들은 찍어줘도 됩니다. 만약에 내 얼굴 들어가는 게 싫으면 이렇게 살짝 삐줄게요.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강의 뒤에 붙어 있는 거 작년까지는 얘를 단독으로 따로 팔았어요. 지금은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값 부담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은 게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출판사하고 많이 이견 다툼이 좀 있었어요. 이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어가지고 판매량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좀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이렇게 책이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더 많은 책이 필요할 겁니다. 더 많은 책이 필요해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붙어 있는 강의 노트라고 붙어 있는 이 부록처럼 되어 있는 거는 절대 오해하지 맙시다. 요약집이 아니에요. 얘는 내 판서입니다. 알겠어요? 내 판서예요, 판서. 선생님 이거 요약 정리 노트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약 정리된 것들은 프린트로 따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갈 텐데 오늘 뒤에 보면은 이제 OX 붙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프린트 드린 거 OX 문제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제공하지만은 추가적으로 정리 자료들은 프린트로 따로 드려요. 그래서 저랑 강의 듣는 분들 알겠지만은 제가 다른 건 몰라요. 선생님 발음이 좀 구려요. 얼굴이 좀 이렇게 맛이 갔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은 내가 다른 걸로 이걸로는 욕 안 먹어요. 강의 자료 많이 주는 걸로는. 그런 걸로는 저는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저한테 받는 파일로 받든 인쇄물로 받든 강의 자료만 책 2권, 3권 분량 나갈 거예요. 이유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값 부담이 있으시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서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겠지만은 공부는 할 만큼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붙어요. 꼭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오늘 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이게 일단 처음에 내가 준비상을 많이 까는데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중식을 배우러 갔어. 그치? 뭐 자격증 따는 걸 떠나서 내가 중식 요리를 배우러 갔어. 첫날엔 그렇게 대단한 게 어려운 건 없겠죠. 아마 오늘 첫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칼이고요. 얘가 양파고요. 이렇게 이런 것 정도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강의만 들으면은 별거 없네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아니에요. 오늘은 첫날일 뿐인 거죠. 그게 하나. 두 번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 못하는 좀 미련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답답하게 구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이론 문법, 어문 규정, 어법, 고전 문법은 다 하나의 문법이죠. 그쵸?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다 하나의 요리죠.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중국 요리를 배우러 가면은 처음에 자, 한번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중식을 한번 이제 할 건데요. 우리 그래도 중식 할 건데요. 이건 칼이고요. 양파고 도마인데요. 그래도 중식 요리를 한번 오늘 왔으니까 자, 짬뽕 끓이는 거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중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들 먼저 도마에다 양파를 넣고 톡톡톡 쓰고요. 할 때 여기다가 이제 그거 들어봤어요? 그래, 간장. 간장을 부을 텐데요. 선생님 저 간장 모르는데요? 간장은요, 다다음 주쯤에 설명해 줄 건데 일단은 간장 안 알려줬잖아. 나 요리 안 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크게 보면 하나의 문법이다 보니까 다다음 주쯤이나 한 달 뒤에 가르칠 내용을 가끔 가다가 용어가 나오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미련하게 근데 그거 안 알려줬다고 왜 지금 여기서 진도를 못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장풍을 쏘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운동화가 뭔지 안 알려줬다고 그다음 못 뛰겠다는 거야. 기초 체력 못 하겠다는 거죠. 최대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뒤에 쓸 내용들을 미리 끌어다 쓰기도 해요. 모르면 질문하시고 좀 찾아보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 요즘에 유튜브 선생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네이버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도 굉장히 좋죠. 네이버는 요즘에 검색이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해요.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좀 더 찾아보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부가 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강의는 오늘은 쉬울 거예요. 이런 거 빨리 넘어갑시다. 언어의 3대 요건.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거죠. 중식이란 무엇인가? 할 때 중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해보는 거예요. 짜장면 할 때 짜 알아요? 짜는 뭐지? 튀기단가? 복다지 복다. 짜장면 할 때 짜가 복다예요. 16쪽에 있는 내용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고 외울 건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비문학 중요하다고.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문장을 줬는데 이 의도를 못 찾아들어요. 그게 내가 아닌지 판단해야 돼. 내가 아닌지 그걸 빨리 그 사람에 내가 속하지 않는 거지 빨리 판단하고요. 그런 사람도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16쪽을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여기 외울 거 없잖아. 설마 지금 언어의 일반적인 요소 해가지고 동물 소리의 음양, 음성 이런 거 시험에 출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시간도 아깝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겠죠. 샀으니까. 그리고 읽고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언어의 개념,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성, 문자, 몸짓 등의 수단 또는 언어는 생각을 나타내구나, 느낌도 나타내구나, 음성, 문자, 몸짓 등으로 나타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문학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고 크게 보면 화법하고 작문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땀 한 땀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절대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 쇼츠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내렸다. 이제부터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 미친 거야 그거는. 지하철 타고 내릴 때면은 적어도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사람들이 유튜브나 쇼츠만 보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설명해 주고요. 집에 갈 때 2정거장, 3정거장 안에서도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줄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쇼츠는 진짜 아무 도움 안 돼요. 예? 적어도 안에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좀 포털 기사, 연예 기사 말고 사회, 정치, 문화 이런 기사 하나 짤막하게 읽으면서 야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만 이런 것 정도 판단하는 것이 빨리 필요해요. 글을 읽어야 돼 빨리. 뭐래도 빨리 읽어야지 비문학의 세계로 들어오고 암기도 빨리빨리 해야 들어와요. 그러니 한 땀 한 땀 읽어줘야 돼요. 저는 설명할 것만 할게요.
언어의 특성 시험에 거의 잘 안 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데 요 정도 타이틀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다 외우는 에너지는 빼시고요. 그냥 뭔지 이해하면 돼요. 언어는 의미와 소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언어에는 이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언어는 기호라는 표현 방식이 있겠죠. 한자는 중국은 한자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원래 한자였잖아. 근데 세종대왕님이 연도 외웁시다. 1443년에 훈민정음을 다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시고 연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1446년에 책으로 훈민정음은 해설서예요. 한글 사용 해설서로 1446년에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자를 안 쓰고 글자, 자음하고 모음만 있으면은 모든 글을 잘 쓸 수 있는 기호를 가졌죠. 기호성. 언어는 수많은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이 있어요. 역할. 언어는 체계가 있고 규칙이 있다. 시험에 그렇게 출제하거나 힘든 건 아니니까 언어의 특성. 이 중에서 좀 시험에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것들은 얘들이에요. 노란색으로 쓴 거. 사회성, 역사성. 어렵지 않아요. 뭐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의 체계죠. 약속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뭐 할까? 얘는 분필이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얘를 갖다가 뻐꾸기 이러면 이제 사회성을 안 지킨 거죠.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요. 요즘에 느끼지만 언어의 사회성 때문에 올바른 단어를 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언어의 사회성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의 특징을 하나 넣어야 된다고 봐요. 언어의 사회적인 소통? 막 사람이 막 보면은 막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서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러는데 막 댓글이나 이런 거에다가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막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도 되나 이런 말? 그 얼마 전에 그 시청 앞에서 참사가 벌어졌는데 볼링핀을 밀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보면은 언어에다가 또 하나의 나는 능력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소통력? 언어는 사회적인 소통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쓰고 배려하는 말을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건 언어 사회학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사회성은 그냥 약속이에요. 그리고 자, 저거 적든가 아니면 오늘 당장에 이제 군무원 국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에다 깔아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정리하고 이야기합시다. 2개 까세요. 이게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은요, 앱을 까는 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은 즐겨찾기가 해야 돼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앱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즐겨찾기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도 전부 다 즐겨찾기 폴더를 해놓으시고 저기 앱에 플레이스토어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앱들이 넘쳐나는데 그건 공식 아니에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그 앱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앱을 제공하면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은 앱이 있어요. 그쵸? 앱이 있어요. 얘는 네이버 사전은 내가 알기로 앱을 다운받으면은 뭐 한자 성어 뭐 이런 거 다 제공해서 얘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얘예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1년에 한 4번 정도 수정해요, 수정.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이나 품상, 문법적인 요소들을 수정하거든요. 우리 군무원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나오면 무조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야야야, 어저께 떴다, 야. 빨리 오늘 프린트 보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표준어대로 실시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사전은 이걸 얘가 만약에 고치면은 좀 늦게 고치거든요. 그래서 얘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로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좋은 이유는 기능이 너무 강력해요. 좋고. 그래서 2개를 같이 보면 좋아요. 하지만은 원칙은 얘다. 조심해야 될 게 네이버 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 외에 고려대학교 사전이라고도 제공을 해요. 얘는 표준어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지도 마세요. 알겠죠? 고려대학교 국어사전과 표준국어 대사전의 표준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거 2개 다운받으세요. 2개 정리해 주시고 하나 더.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표준국어 대사전은 누가 만들까?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얘도 즐겨찾기. 얘는 홈페이지니까 빨리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얘는 앱이 맞아요? 업이 맞아요? 얘는 앱으로 해야 돼? 앱으로 해야 돼? 앱으로 해야 돼? 이거 당연히 이거 하지. 근데 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지? 애플리케이션이 맞지. 그치? 얘만 봐도 애가 맞지. 우리가 얘를 아로 알잖아. 이거를 어로 하나? 그러니 얘도 나도 썼다 칠게.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맞겠죠. 그죠? A니까. 이런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용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이런 것들은 시작할 때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놓고 하라는 것도 사교육 선생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공무원 공부니까.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인간의 순수함이란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야. 순수하다고 하지만 네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선을 권장하는 것은 너의 이기적인 속성인 거잖아. 그 선은 확실히 선한 거야? 그거 선마저도 비판받아야 돼. 칸트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걸 내가 만약에 깨달음에 들어간다면은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알려주면 안 되지. 내가 알려주는 것 자체가 나의 방법이 들어갔잖아. 안 돼요. 하지만 공무원은 알려줘야 돼요. 이거 할 시간에 빨리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알겠지? 빨리 까세요. 이렇게 돈 들이는 거 아니죠. 그래야지 사회적인 그 사전을 알 수가 있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역사성.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에 한 번 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나머지 중에서 잘 나온다는 거지 얘가 뭐 그렇게 뭐 대단히 잘 나와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어는 자의성이 있어요. 자의성. 언어는 자의성이 있어요. 이 한자 외워두세요. 써봅시다. 이렇게 야, 이 방자한 놈아. 우리가 방자하다 그러면 뭐야? 내 마음대로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방자할 자자예요. 방자할 자자. 오늘은 내가 한자에 대한 언급은 다음 주에 할게요. 한자를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공부가 한 번에 가야 돼. 월수금은 비문학 조금씩 공부하고 화목토는 한자 공부도 하고 수요일은 강의 듣고 당연히 그 중에서 비문학만 하는 건 아니니까는 오후에는 정보사 해론도 하고 월수금 정보사 해론도 하고 국가정보학도 이렇게 공부가 종합적인 계획으로 쭉 이끌어 나가야 돼요. 일주일 내내 국어만. 그거는 이거예요. 철사장. 장풍 체력 기르기. 안 돼요. 그런 공부는 안 돼요. 한자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줄게요. 알겠죠? 언어의 자의성은 그 뜻을 지 맘대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갑시다. 지금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게 막 복잡하고 천천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앞으로 석 달 공부하고 석 달 뒤에 보면은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미련한 선생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니까. 이런 게 뭔가 실체가 있죠. 실체가. 대상이 있죠.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들. 그치?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기호로 언어화하죠. 그죠?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우연적으로 얘가 된 것 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 다 다르잖아. 같지 않잖아. 실체와 언어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의적이고 우연적인 관계이다. 이런 걸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해요. 언어의 자의성. 우리가 얘를 책상이라고 하는 것에 책상이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물론 상용 문자 같은 경우는 일부 그렇게 똑같이 그렸으니까 그렇지만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가 중요한 거죠. 인간은 자연 속에 실체하는 감각으로 실체하는 그 모든 것에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언어를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쓸 수 있는 존재예요. 절대로 동물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그냥 동물은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앉아! 일어서! 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동물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언어는 어차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의 특성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 절대로 동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동물이 너 임마 이 뽀삐 놈 엄마가 이거 휴지 물어뜯지 말랬잖아. 근데 왜 여기서 꼬리 흔들고 있어? 이 나쁜 놈 거짓말하는. 그건 내 생각이고 걔는 꼬리를 흔들 뿐인 것이죠. 그건 걔의 본능적인 행동인 거죠. 절대로 동물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 거짓말은 조심해서 써야죠. 옛날에 AI는 구글 거기 라디오 틀어줘, 라디오 켜줘, 라디오 좋아, 라디오 듣고 싶어. 이 모든 것의 입력값을 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라디오를 뿅 켜주는 걸로. 이게 옛날에 AI였어요. 그냥 입력값이죠. 왜냐하면은 컴퓨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체와 비실체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의 AI는 그걸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무서운 거예요. 생성형 AI. 외워둡시다. 추상성.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추상성 할 때 추자는 뽑을 추자예요. 추첨. 언어의 특성 중에 하나죠. 다양한 말들의 하의어, 하위어, 다양한 말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하나의 상위어 만들 줄 알아요. 그래야지 언어 사용이 간결하고 경제적이죠. 그치? 언어의 그 추상성. 마트 가가지고 이거저거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거죠. 그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언어 사용의 추상성. 언어는 나누기 좋아한다, 분절성. 끊고 나누기 좋아한다, 분철성. 이번에 우리 군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7빛깔 무지개. 언어가 7빛깔로 뭐가 된 거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7빛깔로 인지하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지개를 7개로 알기 때문에 7빛깔 무지개가 된 게 아니라 7빛깔 무지개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7빛깔로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의론적 사고죠. 언어는 나누기 좋아하고 분리하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뺨이고 여기가 턱인데 명확한 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는 뺨과 턱을 분리해서 인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분리하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게 언어의 분절성. 분리성이라고 돼요. 볼게요. 이 정도면 언어의 특성은 난 됐다고 봐요. 나머지는 좀 더 읽으면 보면 좋고 언어의 개방성, 창조성이니까 이런 거 갖다가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면 여백의 문제 있죠? 문제는 지금 푸셔도 되고 나중에 푸셔도 돼요. 알겠죠? 하나 이제 나중에 질문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여기 문제 정답과에서는 어디 있나요? 당연히 뒤에 있죠.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인데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교재들 보면은 정답에서를 그냥 바로 붙이는 경우 있어요. 네. 저는 뒤에다가 몰았거든요. 이제 또 불평인 사람들은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바로바로 붙이지 왜 뒤에다가 몰았냐.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이 한 달 남으면은 뭐 할 거예요? 시험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한 8개월, 9개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뭐 할 거예요? 일단 내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지. 설마 시험이 8개월, 9개월 남았는데 내가 정리된 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바보 아니겠냐?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겠죠. 그럴 때 저는 많이 권해요. 기본서를 차근차근 다시 읽자. 네? 기본서를. 라고 할 때 다시 읽을 때 여기에 정답 해설이 있으면은 복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책 2번, 3번 보시고 4번, 5번 볼 때 책을 또 사는 일이 없도록 여기다가 정답을 일부러 뒤로 뺀 거예요. 나중에 책을 2번, 3번 더 읽어도 또 살지 말아라. 그러니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뒤에 있는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도 같이 풀어도 되고 나중에 풀어도 돼요.
시험에 잘 안 내요. 하지만 언어에는 공통된 기능이 있어요. 뭔가를 설명하는 표현적 기능. 표현적 기능. 감동을 표출하는 뭐예요? 감화적 기능, 이렇게 표출적 기능. 그래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적 기능, 감화적 기능, 뭐 이렇게. 한 7개지 정도 기능이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책에 있는 사례대로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출제합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출제한다면은 언어의 기능을 비문학 지문으로 준 다음에 그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는 게 요즘 방식이지. 다음 중 언어의 기능이 알린 것은 1번 표출적, 지령적, 그 다음에 4번은 뭐 할까? 3번은 뭐 할까? 뭐 엉뚱한 거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지금은 아니에요. 공무원, 군무원 모두 다 퇴출됐죠. 시험에 출제되진 않을 텐데 그냥 이왕이면 하나만 넣으면은 맨 밑에 그 관어적 기능,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언어로 언어를 설명하는 기능이에요. 영어의 파더는 우리말의 아버지다. 말로 말을 설명하죠. 그렇죠? 20쪽입니다. 말로 말을 설명하죠. 이런 게 언어의 관어적 기능 또는 메타 언어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20쪽에 5번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이 군무원 요즘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상황을 주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접목하는 방식. 군무원 시험은 이런 거 좋아해요. 하지만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이 5번 같은 문제 다 퇴출됐어요. 여기도 지식이 들어가잖아. 어떻게 가는 건지 천천히 얘기합시다. 언어에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전 세계에는 언어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4가지 언어의 종류로 나누을 수 있어요.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한국어는 첨가어니까 교차어라고도 하고 첨가어라고도 해요. 이 첨자가 더할 첨자. 여러분들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면은 첨삭. 교차어 할 때 교자는 악교로 붙이니까 악교교자, 붙을 교자.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첨가어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설명하려고 조금 빨리 가는 겁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조사와 어미의 발달, 어미를 사용하는 말이죠. 아버지, 가. 아직 조사 안 가르쳤어요? 학교였는데 회사, 애 조사. 가신다 할 때 시, 니은다는 전부 다 어미. 어미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우리말은 이렇게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교차어 또는 첨가어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죠. 관사가 있을 뿐이지 조사가 없죠. 조사가 없죠. 그리고 동남아 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성조로 대신하죠. 성조 같은 것들로.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 마냐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동남아나 이렇게 아시아권, 중앙아시아권들은 이제 성조가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도 원래는 성조가 굉장히 발달한 민족이었거든요. 성조하고 조사 어미를 다 쓰던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냐면은 한 조선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성조를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조사 어미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 다 교차어라고 하고요. 나머지 언어들은 굴자로 고리버 포함하는데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조사와 어미 같은 것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아직 형태소란 말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21쪽에 첨가어의 문법적 설명이라는 게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플러스. 이 플러스는 추가적으로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념 설명이나 교과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첨가해 놓은 거거든요.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만약에 2010년대 중반에 군무원 가르치면은 야 플러스는 읽지 말고 넘어가 이렇게 말도 했을 거예요. 그때는 단답형 지식들을 많이 냈으니까. 근데 지금 군무원 시험의 유형은 이렇게 이 회색 지문의 이 박스를 비문학으로 준 다음에 문법 지식을 섞어내는 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출풀이 할 때 잘 해보자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은데 얘를 지금 읽으려고 하면은 한번 볼까요? 형태소의 첫 번째 줄 가운데에요. 조사, 어미, 형식 형태소 이런 문법적인 설명들이 같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빨리 진도 나갑시다. 지금 얘네들은 전혀 어려운 진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그치? 나중에 얘기하는 것처럼 조사, 어미, 실질, 형식, 형태소 이런 거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좀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좀
급하게 너 너무 빠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지. 이렇게 온라인 수험생들은 말이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21쪽에 요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여기 그 중앙아시아 쪽 위쪽 가면은 그 알타이 민족들이 있어요.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EBS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언어의 개통, 시작,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요즘엔 존재하더라고요. 국어가 과연 알타이 어족에서 나온 말이냐 이런 이견이 존재하는데 저는 철저히 교과서에서 설명된 대로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조상을 알타이 민족의 알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뭐 저기 세한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들과 우리 언어상의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쭉 넘어와 가지고 한반도를 거쳐서 여기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계통이며 교처가이면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 그 일본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조카인데 덕후 워낙들 이거 우리 조카 지금 군대 갔다 여러분들하고 나이 비슷한데 이놈 막 그 귀여운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일본 가는 거 좋아하고 일본어를 능통하게 잘해요. 스스로 깨우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알타이어족의 공통 특질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만큼의 그 문법적 지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지금 하나만 외우고 갑시다. 국어는 알타이어족의 근본 조상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요거 하나만. 그리고 알타이어들이 속하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법적 특질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문법을 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깨알같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튀르키예입니다. 터키가 아니에요. 알겠죠? 작년에 개정됐어요. 본어대로 튀르키예로 개정됐어요. 빨리 음은 들어가야 돼요. 음은. 본 게임은 음이니까 빨리 음은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한번 읽고 갑시다. 여러분들 22쪽에 언어와 사고의 특성으로서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그리고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그냥 이렇게 한번 읽으면 좋은 그런 교양 지식들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22쪽에 다시 언어와 사고 또는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은 비문학으로 출제가 되겠죠. 언어가 먼저냐 사고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언어를 쓰다 보니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 양쪽이 좀 서로 절충하는 것이냐 어쨌든 언어 우위론적 사고, 사고 우위론적 사고, 관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각 언어마다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게 바로 언어의 특징, 언어와 국어 해가지고 22쪽까지 설명이에요. 빠른가요?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다 할 거예요. 이해해요. 예컨대 석 달 뒤에 내가 이 부분 이렇게 설명하면 나한테 삿대질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어야 돼요. 나중 되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다다음 주 정도쯤 될 텐데 사이소리 그럴 때는 한쪽 갖다가 2시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 합시다. 이런 부분 어렵게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알겠죠? 빨리 좀 더 가면 갈수록 설명할 게 많아져요. 국어의 특징, 국어의 개념 뭐 이런 것인데 여기다 놓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일단 거기 23쪽부터 25쪽까지의 이야기할 때 국어에는 고유어도 있고 외래어도 있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 판서 하나 해주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면 또 뭐라 하니까. 국어의 어휘는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외래어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어가 있고 나머지 방언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냥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겨담 삼아서 합시다. 국어는 우리나라 말은 옛날부터 한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얘가 제일 많아요. 한자어가.
한자어는 주로 높임이거나 극진이 뭔가를 대할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할머니는 나이보다는 연세.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높일 때 많이 쓰고요. 뭔가를 존경하거나 대우할 때 한자를 많이 써야 돼요. 고유어는 가장 친숙하죠. 가장 친숙해요. 그래서 보면은 친구 사이에 고유어로 말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요즘은 고유어보다는 다른 말 쓰니까. 그리고 외래어는 좀 전문적인 말을 할 때 외래어를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뭐 AI처럼 아까처럼 그런 것들. 요즘에 뭐 스마트폰 신기술 들어간 거 보면은 와 종강하고 나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디 좀 여행 갔다 왔거든요. 여행 갔다 왔는데 그 갤럭시 이거 뿅 올려가지고 AI 이거 동시번역 써봤는데 답답해요. 아이씨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일부러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정말 I am a boy인데 와이프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거 펴는 순간 다 끝났어요. 이미. 뭔가 흥정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외국 놀러 가면 야시장 한번 가봐야죠. 야시장 가가지고 이제 펴는데 다 끝났어요. 이미. 아직까지 한 대는 있습니다. 내가 뭔 얘기하다 말았나. 외래어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표준어는 어디다? 사전에서. 방언은 방언대로 그냥 따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 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볼 거는 없어요. 거기로 갑시다. 어디냐면은 26쪽 국어의 특징. 26쪽 국어의 특징.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법적 개념들을 끌어와야 돼요.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 가야 되니까. 어디지? 오늘 여기 설명 들어갈 거지. 오늘 아마 여기까지는 설명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빨리 외워. 참고로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어문규정 파트, 로마자 표기법이거든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이거 할 수 있지. 자, 기억은 이거 설명 이따가 해줄게요. 이거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에 찍으셔도 되고 캡처하셔도 되고 이거 빨리 외워. 오늘 집에 갈 때 숙제 줄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당분간이면 되지. 지하철 탔다가 내릴 때 그냥 못 내려. 알겠어? 지하철 못 내려. 왜? 지금역은 그래. 이번 역은 종로입니다. 할 때 종은 하지. 그지? 뭐가 맞아? RO가 맞아? NO가 맞아? 그런 건 기초적인 거부터. 그 또 뭐 있지? 제 이름이 문정호인데요. 이걸로 시험해도 좋겠다. 제가 여권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제 여권에다가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리고 바꾸고 싶었는데 이번에 여권 새로 발급받을 때 옛날 거로 쓰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아니죠. 그치?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거대로 내겠죠. 물론 이것도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는 저렇게 쓴다는 예외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빨리 외워. 알겠어? 이것만 빨리 외워도 이번 역은 청량리. 그치? 이번 역은 성신여대. 이거부터 빨리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지하철 타고 내릴 때 그냥 못 내리는 거야. 이거 빨리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 문제 필수.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얘만 외우면 웬만하면 틀리지가 않으니까는. 일단 여기 펴놓고 있을 테니까는 쉬는 시간 동안에 외우고 캡처하세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